2020년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첫 번째 섹션은 함영숙 상담사님이 진행하시겠습니다. 지금 소개를 받은 상담사 함영숙입니다. 부모교육 강사로서 현장에서 부모님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예, 좋은 경험을 발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첫 번째 섹션 상담사 함영숙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이들 힘드시죠? 저 또한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아무래도 가족과의 시간이 좀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가족과의 시간으로 힘들어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는 이런 힘든 시기를 같이 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더 힘이 난다고 말을 합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있는 상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아동폭력으로 인해서 보호자와 아동이 분리되는 사례입니다. 내담자는 40세 여성이고요. 남편과 세 딸을 둔 가정주부입니다. 2019년 8월 상담 시에 자신의 아이들을 때렸다는 신고로 아이 셋과 분리가 되어서 아이들은 임시보호 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신고는 남편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상담 시 내담자는 남편과의 이혼 문제로 소송 중에 있었어요. 상담 시에 아이들과의 분리가 된 지는 3개월이 넘은 상태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내담자와의 상담은 8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상담이 끝나는 12월 말까지 내담자는 아이들을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아이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하겠죠, 엄마로서. 내담자의 부모님과 남편이 격주로 아이들을 만났고요. 만남 시간은 1시간 정도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친정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고 와서 내담자에게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힘들어하지는 않는지 이런 것을 전했다고 합니다. 내담자는 아이들의 얘기를 저하고 나눌 때마다 눈물을 계속 흘렸는데요. 또한 내담자는 불안을 또 많이 호소했어요. 아이들을 때린 것은 맞아요. 미안함도 있고 죄책감도 있고, 그러나 아이들이 남편에 의해서 신고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적개심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상담 내내 아이들을 볼 수 없다는 그 마음과 또 자신을 가장 닮은 큰딸에 대한 미안함에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내담자가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저한테 토로하였고요. 또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지금의 자신을 돌보고 예전의 엄마 모습보다는 더 나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주었습니다. 또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지만 건강하게 아이들과 생활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누어 보았죠.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타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과 자신의 이중적인 모습으로 많이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내담자의 강점 중에 하나는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자율성도 높고 굉장히 솔직했어요. 중요한 건 아이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담자의 강점으로 문제 상황을 대처했을 때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내담자와의 상담은 사실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어요.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했거든요. 현재는 아이들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내담자와의 상담은 추후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돌아왔다면 내담자의 상담과 아동 상담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엄마가 힘들었던 만큼 아이들은 몇 배나 더 힘든 생활을 그곳에서 했을 것이거든요.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앙아동보호기관에 따르면 아동학대 5,432건 중에 피해 아동의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4,485건으로 82.5%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중 친부모에 대한 학대, 친모에 대한 학대가 양부나 양모, 계부나 계모의 학대보다도 월등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이 분리되는 경우는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5.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아동이 분리된 경우 쉼터나 위탁의 형태로 일정 기간 보호를 받다 아이들은 퇴소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대부분의 아동은 원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동학대 가정 내에서 재학대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이런 문제로 남게 됩니다. 중앙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친권 제한은 친부모와의 생리별을 의미하고 아동학대는 범죄가 아니고 훈육 차원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법원도 결정을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동학대 이루어져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아동학대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우리가 지금 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혼내지 말고 마음을 알아주세요. 두 번째 섹션 이어가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체벌은 하면 안 되나요?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 10명 중 6명은 체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0에서 17세 아동과 청소년을 자녀로 둔 전국의 4,039가구를 대상으로 체벌 인식 조사를 한 결과 필요하다는 답은 37.8%였고 꼭 필요하다는 답도 1.5%가 나왔다고 합니다. 저는 상담사로서 아동 상담을 하면서 부모의 체벌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럴 때 상담사로서 윤리적인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마음이 아플 때도 많고요. 상담 중에 아동 스스로 부모의 체벌을 말할 때도 있지만 부모 상담 중 부모 중 한 분이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을 하는 둘 다 체벌은 별거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피해자인 아동은 아빠가 때렸어요. 근데요, 제가 잘못을 해서 때린 거예요. 아빠 잘못은 없어요. 다음에 제가 좀 잘하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부모 중 한 분은 아이를 제대로 잘 키우려고 체벌을 한 거예요. 살짝. 아주 조금 때렸어요. 애를 키우면서 다들 그러지 않아요? 요즘 애가 좀 말을 좀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체벌의 정당성을 얘기합니다. 제가 달할 때에도 부모님이 사랑의 매는 있었어요. 사랑이라는 말도 잘 모르고 매가 사랑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사랑해서 때렸다는 말과 흡사한 것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가 버릇이 없어요. 버릇이 없을 때 때려야 돼요.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자신도 맞고 자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는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9세 아동이 7시간 반 동안 여행용 가방에 갇혀서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계모였고요.
계모에게는 2 자녀가 더 있는데 그 아이들도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진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요, 9세의 여아가 계부에 의해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다가 자신의 집에서 탈출을 해서 도로를 달리다가 이웃 주민에 의해서 발견되어 경찰에 인계한 사건이 있습니다. 계부가 한 아동학대는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학대를 지속적으로 아이는 받았습니다. 이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부모의 입장에서 보자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죽음으로까지 간 아이가 받았을 그 고통에 화가 치밀기도 하고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 저 또한 2 아이를 둔 엄마예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부모로서 다 똑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개의 사건을 보면 과거에도 이런 유사한 사건이 있었고 앞으로 또 이런 사건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는 현재,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지 문제를 제기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부모가 되어야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 세상을 주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는 겪지 못한 세상을 아이들이 겪으며 살게 될 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다른 세상에 살아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라고 얘기해 줘야 될지 우리 부모 스스로 물어보고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 부모가 마음대로 하는 그 대상자도 아니고, 부모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아이들을 함부로 하는 화풀이 대상자도 아닙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는 절대로 우리가 살았던 경험치로 양육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존중을 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부모는 아이와 함께 큽니다. 함께 성장하고요. 부모도 부모가 처음입니다. 틀린 게 있을 수도 있고요. 모두 옳다는 식으로 아이들을 무시하거나 그러면 더더욱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금의 아동학대와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이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안 됩니다. 어떤 무엇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오늘 첫 번째 섹션 함영숙 상담사님이 우리 가정 폭력, 아동 폭력에 관한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어떤 부탁 말씀, 우리 아동을 이렇게 아이들을 잘 키우자 하는 부탁 말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리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되죠. 그 어떤 거라도 그 무엇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가 주는 것을 우리는 그저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 우리 한 선생님이 말씀을 마지막 멘트를 해달라 그러니까는 이제 막 거의 다짐을 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